안녕하세요. 청교수 스포츠입니다. 청교수 가족방 여러분들의 적중을 축하드립니다. 영상 내용 외 조합픽은 아래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가족방 무료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월 12일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디네세 대 사수올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디네세는 전반기에 비해 가장 경기력 난조가 심한 팀이다. 토리노의 수비벽을 뚫지 못하면서 0대1 패배를 당했고 후반기에 거둔 승리는 리그 최악의 팀인 삼프도리아를 1대0으로 겨우 이긴 경기밖에 없다. 여기 팀의 본체인 데올로페우의 결장이 매우 크다. 배투가 있기는 하지만 피니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중원의 우세를 전방으로 이어줄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매우 파괴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상대 진영에서의 볼점유는 중원의 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득점력으로 전환시킬 자원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어서 사수올로는 2연승을 거두고 있다. 상위 전력인 아탈란타와 밀란을 잡아낸 것이라 지난 시즌 의정 역할을 했던 페이스를 어느 정도는 찾은 느낌을 주고 있는 상태다. 물론 지난 경기에서의 성과는 다소 아쉬울 수밖에 없다. 상대 윙백이 30분 만에 퇴장당했음에도 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했는데 사실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득점력이 올 시즌 사수올로의 공격력을 대변한다고 보는 편이 낫다. 라스파도리 스카마카가 떠났지만 제대로 된 보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베라르디도 올 시즌에는 출전이 들쭉날쭉한 상태이며 밀란전을 제외하면 최근 5경기에서 멀티 득점을 기록한 경기는 없었다. 사수올로의 수비력은 관건이 될 것이다. 우디네세가 중원 싸움에서는 앞설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득점력으로 쉽게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사수올로도 지난 경기에서 수적 우세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골을 겨우 넣었는데 그쳤다. 우디네세가 후방의 안정감은 상당한 편이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우디네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헤타페 대 라요 바이카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즌 헤타페를 구원했던 키케 플로레스 감독이 위기를 맞았다. 지난 경기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연패 행진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강등권을 탈출하려면 더 분발이 필요하다. 물론 헤타페는 강한 압박과 거친 플레이로 강호들을 상대로도 실점을 억제하는 것에 능한 타입이며 최근 3번의 경기가 바르셀로나, 베티스, 아틀레티코로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를 연속으로 만났음에도 멀티 실점을 내준 경기는 없었다. 현재 보여주고 있는 부진의 원인이 수비라고는 보기 어려운 상태, 결국 공격력 난조가 부진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 경기에서는 아틀레티코의 수비에 고전하면서 67%의 슈팅을 박스 바깥에서 기록하는 등 박스 안공 투입이 거의 되지 않았던 모습이다. 키케 플로레스 감독이 정교한 빌드업 체계를 짜는 데는 능숙하지 않아 롱볼에 의존하는 양상이 짙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어서 라요는 꾸준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유럽 대항전 진출이 가능한 5위로 순위를 상승시켰다. 경쟁자인 비아레알을 잡고 지난 경기에서 엘체가 이변을 일으켜준 덕을 보기는 했지만 라요의 전력이 상당히 좋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라요의 스타일은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에 들어가면서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는 스타일이며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3대1로 승리를 따내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었다. 헤타페가 후방 빌드업에는 별로 능하지 않고 오히려 후방 빌드업을 시도하다가 실수가 나오면서 수비적으로 위기를 맞았던 적이 많았음을 감안하면 꾸준한 전방 지향적 플레이는 득점력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요의 전방 압박 능력으로 인해 헤타페의 공격 전개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고 빌드업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실점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생겼다. 물론 헤타페도 강호들을 상대로 거친 플레이를 선보이면서 실점을 억제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기도 하지만 득점력 난조로 인해 경기를 가져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해 보인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라요 바이카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로 리즈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즈는 제시 마츠 감독이 경질되었지만 상대를 압박으로 당황시키면서 2대2 무승부라는 성과를 냈다. 라이벌전에서 지지 않았다는 점과 상대의 홈에서 펼쳐진 경기였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컸다. 메뉴가 지난 경기와 비슷한 구성으로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큰 플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경기에서는 리즈가 휘슬이 울리자마자 강하게 압박에 들어가면서 메뉴 선수들을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였고 선제골도 상대 공격형 미드필더인 브루노를 압박해 턴오버를 만들어낸 것이 결정적이었다. 물론 벤포드가 선제골을 넣기 전까지는 여러 찬스를 놓치는 등 호드리구의 공백이 다소 느껴지기는 했다. 수비적인 약점은 여전하다. 메뉴가 팀 분위기를 추스른 이후에는 완전히 메뉴의 페이스가 유지되는 모습이었고 상대의 결정력 난조 덕에 추가 실점이 나오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이어서 맨유로서는 아쉬움이 많았던 경기이다. 리즈와 비기면서 한 경기를 덜 치른 뉴캐슬이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골득실에서 밀리면서 다시 3위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 카세미로의 공백을 여실히 느꼈던 경기이며
상대가 중원을 압박으로 강하게 봉쇄하자 프레드가 수비적으로 부하가 크게 걸리는 모습이었고 때문에 선발 데뷔전을 치렀던 자비처도 큰 힘을 쓰지 못했다. 브루노도 턴오버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아쉬웠던 모습이었고 중원이 막히자 측면을 이용한 크로스 위주로 공격을 풀어나가야 했고 선수들의 개인기량에 공격을 맡겨야 했다. 다행히 측면에서의 공격은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다. 카세미로가 없는 프레드가 다시 최악의 모습을 보여준 터라 메뉴가 이번 경기에서도 고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물론 리즈의 수비적인 난조는 아직 고쳐지지 못했고 메뉴 선수들이 개인기량과 측면 공략으로 두 골을 만들어내는 등 클래스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메뉴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릴대 스트라스부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릴은 리옹과 2대2로 무승부를 거두었다. 공격적인 감독 성향답게 리옹을 상대로도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이로 인해 생기는 수비적인 약점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폰세카 감독은 수비적으로 대량 실점이 나오는 경기에서도 꾸준히 라인을 높이면서 득점력으로 극복하는 전공법을 주로 쓰는 스타일이다. 이 때문에 공격력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대량 실점이 나오면서 크게 당하는 경우가 잦지만 전력에서 앞서고 있는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강한 면모를 보인다. 올 시즌 10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리그에서 패배가 없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는 대목이다. 물론 스트라스부르도 올 시즌은 닭공 모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수비적인 약점이 두드러져 보일 수 있다. 이어서 스트라스부르는 몽펠리에를 잡아내면서 약점이었던 홈에서 첫 승리를 거두는데 성공했다. 몽펠리에가 올 시즌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수비 불안감을 꽤 크게 가져가는 팀임은 감안해야 하나 점유율에서 크게 밀렸음에도 결정력을 잘 발휘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일 것이다. 지난 경기에서는 상대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500을 가동하고 철저하게 역습으로 나섰다. 아울루가 퇴장을 당하는 등 거친 플레이로 상대의 빌드업을 막아내는 모습이었는데 생각보다 수비가 잘 통하는 모습이며 지난 시즌에도 수비적으로 전술을 짜면서 상승세를 탔던 기간도 있었기 때문에 릴을 상대로도 지난 경기의 플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스트라스부르가 숙이면서 릴에게 카운터를 먹이려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릴 역시 실점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물론 릴이 전력상으로 압도할 수 있는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매우 강했기 때문에 승부에서는 릴이 다소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1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